저처럼 취향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도 포르투는 인생 여행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만의 사소하지만 특별한 취향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늘 취향이 짙은 사람들을 동경했죠.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남들의 취향을 베끼고 훔치곤 했어요. 근데 또 그게 굉장히 창피하게 느껴져서 그것들이 마치 본래 제 취향인 척 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 주변에서 이따금씩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포르투에 온 것도 순전히 타인의 취향이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세계 여행 중에 만난 많은 사람들이 포르투를 인생 여행지로 꼽았거든요. 영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실을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저의 포르투 여행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줄레주, 작고 아름다운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행할 당시에는 몰랐고요. 편집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뜻을 알던 모르던 예쁩니다. 예뻐요. 특히 햇살이 강렬하게 번질 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뜻을 잘 알고 애정하는 사람의 글을 어느 블로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포르투의 아줄레주 앞에서 오랜 시간을 가만히 서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미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한 작품을 1시간 혹은 2시간, 심지어 3시간 정도 우두커니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글쓴이가 아줄레주 앞에 서서 느낀 그 감동에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세월이 필요했을까요? 물론 저는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관광객이라면 아마 열의 아홉은 찾는 장소일 겁니다. 소설 해리포터의 작가에게 영감을 준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해리포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영화를 보지도 않았고 한참 영어 공부를 하던 시절에 원문으로 된 소설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실패했어요. 물론 해리포터에 관심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한번 가볼 만한 장소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줄이 이렇게 긴 관계로 끝내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 종탑의 꼭대기에 오르면 근사한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에펠탑을 비롯해서 그간 많은 전망대를 거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먼 훗날 그리 싸지 않은 값을 지불하고 오를 하나의 전망대를 위해 아껴두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 포르투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는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포르투의 정수라고 불러요. 이곳은 모르정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동 루이스 1세라는 이름의 다리입니다. 전차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저는 무척 이국적으로 느껴졌어요. 적어도 제 경험상 이런 다리는 유럽 전체에서도 상당히 보기 드문 공간인 것 같아요. 한국도 이 정도 폭과 높이를 가진 다리가 꽤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곳처럼 되기는 어렵겠죠. 포르투의 정수, 모루 정원입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인생 여행지라는 타이틀을 걸어둔 장소가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어요.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제 느낌을 제 촬영 실력과 글재간으로는 온전히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당시 메모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영상 작가를 하겠다고. 아직 멀었다 이놈아. 네,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분명 사람들이 꽤 많았고 장소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강한 비트의 음악이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난잡하거나 정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나른한 햇살이 풍경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적당한 크기로 풍경 안에 스며드는 느낌이었거든요. 제 생각에 모루정원은 모든 구성원이 풍경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을을 기다리는 모습 자체가 저에게는 참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나저나 저는 어렸을 땐 노을이 참 싫었거든요. 그때 제게 있어 노을이란 헤어짐을 의미했습니다. 해가 진다는 건 곧 친구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순간, 즉 자취 독립을 하면서부터 노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있어 노을은 취향이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풍미가 깊은 감동을 선사해주는 아주 고마운 풍경인 것 같아요. 물론 노을에 대한 자신만의 서사가 아주 많이 쌓인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속의 어떤 노을을 늘 가슴속 한켠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나 혹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다채로운 형태의 노을과 석양을 눈에 담아온 사람들은 포르투의 노을을 훨씬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서 노을과 야경을 보고 있던 20대 청춘들이 저는 무척 부러웠습니다. 특히 포르투에서는 한국인들을 꽤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대 한국인들도 꽤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20대의 나이에 이 먼 곳까지 와서 노을을 보고 있는 청춘이라면 아마도 자신만의 고유한 취향을 가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들 아닐까요? 다음날 어제 모루정원에서 바라보았던 히베리아 지구라는 곳에 왔습니다. 큰 대로변도 무척 예뻤고요. 그리고 이렇게 골목길도 참 아기자기한 맛이 있었어요. 문득 어느 건축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도심의 풍경은 형태는 다른데 재료가 같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풍경이라는 말이었거든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재료도 다르고 형태도 제각기 다른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유럽에 비해서 아름다운 느낌이 덜하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 빌라노바 지 가이아 지구에는 이름이 좀 어렵죠? 아무튼 이곳에는 와인 투어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한때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 와인을 탐미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우선 뭔가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한 번에 한 1-20만 원 정도는 큰 걱정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은근히 알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술이 몸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와인이라고 다를 리가 없죠. 아무튼 술을 좋아하는, 특히 오래도록 와인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포르투 여행이 훨씬 더 즐거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좀 부러웠어요. 사실 제가 그간 거쳐온 유럽에 비해서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다만 건물이 소박하고 예쁜 데다 햇살도 좋았고 무엇보다 제가 촬영을 부탁했던 현지인들이 흔쾌히 응해줘서 그 점이 참 좋았습니다. 현지인들의 그러한 성향은 제 여행에 무척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리고 저는 세계여행을 하는 도중에 길거리 공연을 웬만하면 잘 보지 않거든요. 혹 가끔 보더라도 촬영은 하지 않습니다. 돈 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공연 자체가 재미있거나 뭔가 촬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땐 카메라를 듭니다. 근데 한 1-2분 정도를 본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를 내는 게 적당한 금액일까요? 이건 정답이 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분한테 1유로를 드렸거든요. 당시 환율로 치면 1,4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참 저는 돈을 내면서도 뭔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2유로를 내자니 이건 너무 많은 금액 같고, 그렇다고 1유로 이하 금액인 동전을 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길거리 공연하시는 분들이 그냥 딱 정찰제로 하면 어떨까. 도시마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서 마음에 든다면 딱 그 금액을 내면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말입니다. 포르투 여행 마지막 날 저는 바다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대서양 바다를 본 적이 없기도 하고 원체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한번 가보는 겁니다. 저는 해안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바다를 가기 위해서 대단한 결심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얘기죠. 제 고향 친구들 중에는 그래서 바다가 싫다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그래서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뇌가 없었던 시절이라 저는 바다에 관한 저만의 취향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취향이라는 게 계급적 성격을 띠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빠듯한 환경에서 취향을 만들기는 무척 어렵잖아요. 하지만 저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취향을 만들지 못한 건 순전히 제 책임입니다. 그냥 단순히 바다를 좋아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바다의 어떤 면을 좋아하는지, 어떤 형태의 파도가 마음을 휩쓸었는지, 어떤 계절, 어떤 시간에 갔을 때 마음이 세차게 간지러웠는지, 사람이 많을 때와 적을 때, 모래사장일 때와 자갈밭일 때, 상업시설이 많을 때와 적을 때 중 어느 때가 좋은지에 관한 제 취향을 저는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요. 그저 남들의 시선에 비친 제 모습을 감추고 꾸미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 취향이 없는 게 큰 문제가 되나?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좋은 걸로만은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것에도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제 삶이 저는 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 희미해지거나 사라질 겁니다. 가족, 친구, 직업, 재산, 이미 사라진 것들도 있거든요. 전셋집, 조금 비싼 자동차와 옷, 신발, 등등이요. 그때 제 자신을 지탱해줄 유일한 것이 아마도 취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참 피곤하게 살죠. 포르투는 제게 꼭 한 번 더 찾고 싶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분명 취향이 짙은 분들은 포르투를 훨씬 더 깊게 즐겼을 거예요. 저는 이 소박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조금 서글펐습니다. 여건이 돼서 다시 찾을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는 좀 더 깊고 짙은 취향을 가진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야죠 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